저희 이제 5장 2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5장 1절 시작할 때 이제 계사상, 패사상 연속에 이제 정의가 있었는데, 뭐 다시 계사상, 패사상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뭐 그냥 정역의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계집합인 거, 정역의 패집합을 보낼 때마다 패집합이 되는 거, 이게 이제 계사상, 패사상의 정의고, 요 계사상하고 패사상하고 연속은 이제 확인할 때 이제 서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 색 간에 연관 지어지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보기, 여기 첫 번째 보기 보시면 뭐 연속은 되고 뭐 패사상 되고 이제 계사상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연속 따로 확인하고 패사상 따로 확인하고 이제 계사상은 따로 확인하는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뭐 계사상에 대한 확인만 좀 적어봤는데, 정역에서 이런 계집합, 지금 보통 이상 공간이고 이런 계집합을 뭐 x제곱이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보내게 되면 이런 사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상 공간이니까 이렇게 0이 들어가 있는 요 구간은 이제 0이 내점이 되지 않고 이 보내진 뭐 상이 계집합이 안 된다. 그래서 계집합을 보냈더니 계집합이 아닌 게 있으니까 뭐 계사상 아니다, 열린 사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또 가로 2번은 뭐 연속 패사상, 계사상이 뭐 셋 다 아니다 라는 뭐 예제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개형이 역시 이런 개형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적당한 뭐 개구간 중에서 요 사이에서 시작하는 걸 이제 보내게 되면 뭐 이런 꼴에 이제 상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쪽 점이 이제 내점이 아니어서 연속이 아닌 상황이고,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여기 0을 끼고 있는 어떤 패구간 형태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여기 끝점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점 들어가고 이제 양쪽 끝점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상으로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안 들어가는 점으로 나올 텐데, 결국은 이 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 패집합이 아닌 상황이, 그래서 패집합을 보냈더니 뭐 패집합이 안 나오는 이런 결과가 있고, 그래서 패사상이 아닌 거고, 뭐 양쪽 끝점이 없는 0을 끼고 있는 이런 개구간 형태를 보내게 되면 여기 양쪽 끝점이 없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내면 여긴 들어가고 이제 여긴 안 들어가는 이런 꼴이 나올. 그리고 이 점은 또 내점이 아니니까 이제 이게 계집합이 아니어서 계집합을 보내면 뭐 계집합이 아닌 역시 이런 사상이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뭐 계사상도 아니다. 그래서 뭐 셋 다 아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예. 또 가로 3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여기 S1이다 라는 거는 이제 R2 평면에서 여기 원점에서 반지름이 1인 그런 원, 예, 이걸 지금 S1이다 라고 이제 부르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S1 쪽으로 이렇게 뭐 2파이t를 이제 평각으로 갖고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보냈을 때 뭐 연속이고 뭐 계사상이 되고 이제 패사상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제인데, 지금 패사상만 좀 확인을 해보면 여기 n에서 2n분의 1을 뺀 거를 모았는데, 그러니까 여기 각각의 정수 지점에서 2n분의 1을 지금 뺐으니까 뭐 여기서 좀 2n분의 1 빼고 여기서 2n분의 1 빼고 여기서 2n분의 1 뺀 형태니까 여기 조금씩 그 정수점에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요 간격보단 요 간격이 짧고 거기보단 여기가 짧고 거기보단 여기가 짧아서 여기 정수 쪽으로 조금씩 이제 가까이 가는 그런 형태의 집합을 지금 C라고 놨는데, 어차피 이 점들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이렇게 점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당연히 패집합이에요. 뭐 여집합이 계집합인지 확인하셔도 되고, 이렇게 밖에 있는 점을 꺼낼 때마다
그래서 파란 점이 아닌 데서 점을 꺼낼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뚝뚝뚝뚝 떨어져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패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실한 집합은 패집합이고, 자, 이제 C를 이제 보냈을 때, 그럼 여기 정수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정수가 T자리에 들어간 경우는 이제 평각 2파이니까 정확하게 여기 1,0이 될 텐데, 이게 정수에서 2n분의 1을 뺐으니까 정확하게 딱 정수로 들어가 있는 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이든 2든 3이든 4든 뭐 어떤 정수든지 간에 거기서 2n분의 1을 빼면 파란 점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 파란 점 중에서는 정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C를 보내게 되면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조금씩 1,0에 가까이 가는 1,0에 점점 가까이 가는 집합이 될 텐데, 여기 1,0 같은 경우가 여기 원주 쪽에서 이제 1,0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이런 점들, 파란 점들이 좀 보내질 때마다 1,0 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점들이 될 거예요. 근데 1,0 자체가 이 파란 점을 보내진 거에는 당연히 없는데, 여기 페퍼집합 안에는 여기 보내진 점들의 페퍼집합 안에는 1,0이 있어요. 이제 1,0에서 아무리 작은 애를 벌려도 그 벌린 볼 안에 여기 보내진 점들이 있으니까 페퍼집합 안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HC라는 집합의 페퍼집합과 HC라는 집합이 지금 같지 않아서 패집합이 아닌 상황.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패집합 중에 보내서 패집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패사상이 아닌 상황에 해당된다. 또 다음 가로 4번을 보면 아까 이제 가로 3번하고 뭐 정의되어 있는 형식은 지금 똑같은 형식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뭐 정의역이 0 이상 1 미만인 저런 구간 형태로 이제 되어 있. 그래서 여기 0이라는 애가 정확하게 1,0으로 가고, 여기서 쭉 진행할 동안 여기 원주 따라서 쭉 진행해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의 지금 함수가 저기 가로 4번에 있는 함수고, 이제 정의역의 그 계집합 중에서 여기 음수부터 2분의 1까지 벌린 구간하고 여기 정의역하고 교집합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게 돼. 그래서 정의역의 계집합 중에는 0이 들어가 있는 계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음수부터 2분의 1까지의 전체 개구간과 여기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교집합에 저런 꼴이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찾은 저 계집합을 이제 보내게 되면 여기 0이 대응하고 있는 1,0에서부터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시면 여기에서부터 반 정도를 가서 여기 지금 2분의 1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꼴이 상으로 나오게 됐. 그래서 이 점이 들어가고 1,0이 들어가고 저 반바퀴 돌아서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1,0이 안 들어가 있는 호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호 모양의 요 선이 지금 상으로 나오는데, 여기 1,0이 지금 분명히 4점이 아니지. 1,0이 4점이 아니어서 계집합이 아닌 것.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계집합 중에서 보냈을 때 계집합이 안 되는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뭐 계사상이 아니다. 예, 계사상이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정의역의 패집합 중에는 여기 2분의 1부터 뭐 1까지의 패구간과 얘를 교집합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얘가 정의역의 패집합에 해당이 돼. 예, 패집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냈을 때
얘도 직관적으로 보시면 이제 2분의 1을 보낸 점 있고 쭉 돌아가다가 이제 1은 빠져 있으니까 여기 1,0은 안 들어가 있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0은 들어가 있고 이제 쭉 돌아가다가 이제 끝에 여기 1,0은 안 들어가 있는 그게 보내진 상인데, 이쪽 1,0이라는 점이 없으니까 결국 패집합이 지금 아닌 거지. 그래서 패집합 중에 보내서 패집합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뭐 역시 패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가로 4번은 뭐 계사상도 패사상도 아니다. 근데 정의역이 여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연속이고 이제 축소함수도 이제 연속이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이게 연속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 얘가 연속함수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축소시킨 가로 4번도 뭐 연속함수다. 그 다음에 다음 보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x는 지금 보통 이상 공간, y는 지금 이상 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사상은 또 항등사상이 나와 있는데, 뭐 항등사상이 지금 뭐 계사상인가를 확인하려면 개구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공역 쪽에는 이산 이상이니까 모두 다 계집합이, 당연히 이제 계사상이 맞고, 사실 이산 이상이니까 모두 다 패집합이니까 뭘 보내도 패집합이 돼서 뭐 당연히 패사상이 맞고, 연속을 확인하려면 여기 역상을 시켜서 확인해야 되는데 이상 공간에는 단점 집합이 있고 역상을 시켰을 때 단점 집합이 나올 텐데, 보통 이상 공간에서의 단점 집합은 계집합이 아니어서 그대로 연속이 아니다가 돼. 가로 2번은 반대로 이제 여기가 이산이고 여기가 보통이, 여기가 이산이고 여기가 보통인 상황이고, 그럼 이제 정의역이 지금 이산이니까 뭘 역상을 취해도 다 계집합이 될 거여서 당연히 연속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계사상, 패사상은 여기 이산 공간이니까 뭐 단점 집합 같은 것도 계집합이고 단점 집합도 패집합이니까 보내진 상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뭐 이쪽에서는 뭐 여기 뭐 단점 집합인 계집합을 이쪽으로 보내게 되면 보통에서 이제 계집합이 지금 단점 집합이 아니니까 뭐 당연히 열린 사상이 지금 아니고, 그래서 이산 공간에서는 사실 이렇게 개구간꼴로 잡아도 어차피 이산 공간에서는 패집합이고, 보내게 되면 여기서 이런 꼴이 나올 텐데 패집합이 아니니까 패사상이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뭐 다음 성질 보겠습니다. 여기 동치명제가 나와 있는데 이제 A는 뭐 열린 사상이다. 여기 B번은 임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내부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랑 뭐 계사상인 거랑 지금 동치다. 그래서 아까 B번에 나와 있던 이 명제는 내부의 정의가 이제 안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크다가 정의니까, 내부가 큰 쪽으로 되어 있는 저 상황을 보이기 위해서는 저기 왼쪽에 있는 저 집합을 이제 갖고 있는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계집합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결국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계집합이다를 확인하면 내부는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거니까 내부 정의 때문에 이 상황이 바로 보여지는 상황이. 그래서 이 두 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내부라는 것 자체가 계집합이니까 뭐 계사상으로 보내고 나면 또 계집합이 되는 게 이제 자연스럽고, E의 내부하고 A가 갖고 있는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포함관계도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내부하고 A가 원래 갖고 있는 포함관계가 있으니까 보내고 났을 때 포함관계 이제 바로 나오고, 내부는 정의 자체가 계집합이고 A번에 계사상이 가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내고 나도 계집합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두 개를 지금 다 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 이것도 보였고, 계집합인 것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내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성립한다. 그럼 반대로 이제 B에서 A 쪽 가는 방향이 계사상이다를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정의역에서 계집합을 꺼내놓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냈더니 계집합이 맞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보이시면 되는데, 이제 똑같은 말로 이제 다시 써보면 계집합이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가 자기 자신이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계집합을 보이는 것도 여기 자기 자신하고 내부하고 똑같다는 이제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내부가 더 작은 이쪽의 포함관계는 원래 갖고 있는 포함관계니까 이쪽 내부가 더 큰 쪽의 포함관계를 갖는 거를 보이면 바로 등호를 보인 거랑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작으로 뒀을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게 A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계집합을 꺼내고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G가 G의 내부랑 지금 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같으니까 뭐 보내고 난 결과도 이제 당연히 같은 거고, 근데 B번 상황 자체가 이제 이쪽에 이제 가정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그대로 쓰고 B에서 가정되어 있던 이제 포함관계 이제 그대로 쓰면 얘하고 얘에 대한 포함관계가 보여진 거고, 이걸 보인 거고, 등호를 보인 상황이 됐. 그래서 이제 A번이 성립한다. 이 참고 내용은 뭐 앞서서도 잠깐 있었는데 뭐 다시 한번 이제 나왔는데, 여기 역상에 대해서는 뭐 교집합이든 합집합이든 뭐 여집합이든 다 등호다. 그래서 역상 쪽은 그냥 다 등호고, 여기 F 쪽에서는 합집합만 등호다. 뭐 유한계든 무한계든 관계없이 이제 합집합은 다 등호고, 여집합은 보장되지 않고 교집합도 이제 보장되지 않아서 뭐 이런 데는 이제 등호 보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합집합만 등호다. 뭐 다음 성질은 이제 계사상의 정의는 이제 정의역의 계집합을 보낼 때마다 계집합이다가 정의인데, 기저원소를 보낼 때마다 계집합인 거랑 동치다. 이것도 뭐 거의 정의처럼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명제. 정의역에 기저를 보내면서 뭐 계사상을 확인하는 거 뭐 거의 정의다. 뭐 A에서 B 쪽은 이제 기저원소 자체도 이제 계집합이니까 뭐 기저원소를 보낸 것도 계집합을 보낸 거고, 보내고 나면 계집합이 된다. A번을 그대로 쓰는 거고, 이제 반대로 이제 기저원소를 보낼 때마다 이제 계집합이 맞으면 일반적인 계집합을 꺼내서 보낼 때도 어차피 기저들의 합집합이고, 계집합은 기저들의 합집합이고, 결국은 이제 G라는 계집합을 기저들의 합집합으로 쓰고 보내면 같은데, 합집합을 하고 보낸 거랑 보내고 합집합을 한 게 합집합 쪽은 이제 등호로 쓸 수 있다. 이 등호가 써지고 나면 각각이 이제 계집합인 게 B번이고, 그걸 합한 것도 이제 계집합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합집합은 F 쪽에서도 등호다. 이 상황에 의해서 B에서 A쪽 방향도 성립을 한다. 그다음에 참고 명제는 이제 부분 기저를 통해서 뭐 계사상을 확인하거나 부분 기저를 통해서 연속을 확인해도 괜찮은 건가를 묻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연속을 확인할 때는 이제 부분 기저로 확인하는 게 이제 맞는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기저들에 대해서, 공역 쪽의 부분 기저들에 대해서 역상을 시킨 거가 되면 이제 연속이 맞는가 하는 니은번이, 사실 기저원소 자체가 이제 부분 기저들을 유한계 교집합한 형태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1부터 SM까지 M개의 부분 기저가 교집합한 형태가 이제 기저인 형태고, 얘를 역상을 시키면
어차피 역상에 대해서는 연산을 다 따로 해도 돼서 이걸 다 따로따로 역상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을 해도 되고, 이제 니은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기저들을 역상할 때마다 계집합이다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계집합, 이것도 계집합, 이것도 계집합이고 각각이 다 계집합이에요. 니은번 얘기가 각각이 계집합이고, 근데 교집합을 지금 유한번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유한번이 연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유한교집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은 계집합인데 교집합도 유한계를 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계집합인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한번의 교집합 연산으로 기저가 표현되기 때문에 기저를 보낼 때마다도 이제 계집합이 되는 상황, 기저를 역상할 때마다도 계집합이 돼. 그렇다는 얘기는 또 연속이 성립하는 거니까 니은번은 성립하는 명제예요. 그래서 공역의 부분기저의 형태를 역상시켜 보면서 연속을 확인하는 개념은 이제 맞는 개념이다. 근데 이제 계사상을 확인할 때는 부분기저 갖고 확인하는 건 이게 올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억은 뭐 발례를 떠나서 이제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 증명을 시도해 보시면 일단은 이제 비를 보내는 걸 할 때 역시 교집합 표현으로 쓰고 나서 이제 각각 보내고 나서 교집합 시킨 거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는 이쪽 등호를 쓸 수가 없어요. 사실 저게 등호만 되면 뭐 각각은 계집합이고 교집합을 또 유한계 했으면 역시 계집합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등호 상황 자체에 보장이 없고 결국 얘가 계집합이란 보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증명을 시도해 보시면 이런 등호 상황이 보장되지 않아서 증명이 안 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이제 발례도 존재하고 뭐 기억은 이제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사상을 확인할 때는 무분기저로 확인하는 개념은 올바르지 않다 정도로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연속을 확인할 때는 뭐 개념적으로는 올바르다 이렇게 또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또 참고 문제 이어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인 상황에서 뭐 개구간을 보내면서 이제 계사상을 확인하는 거랑 폐구간을 보내면서 폐사상을 확인하는 게 지금 올바른가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보통 이상 공간에서 이 열린 개구간은 이제 기저고, 기저를 보내면서 확인하는 거는 이건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방금 전에 저희가 증명도 했었고 거의 정의처럼 사용하시면 돼. 그래서 기저를 보내고 계사상을 확인하는 개념은 올바른 개념이 맞는데, 이게 올바른 개념이 맞다 보니까 이 나번도 올바른 개념이 맞는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게 올바른 개념이 아니에요. 폐구간을 보낼 때마다 확인을 하고 나서 폐사상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논리가 이게 올바른 논리가 아니에요. 이 폐구간을 보낸다라는 게, 이제 폐구간 일반적인 하나를 보낸다라는 게 폐집합을 모두 다 보낸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저희가 보통 이상에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폐집합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폐집합을 다 보낸 거랑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은 다른 폐집합 중에는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번이 맞기 때문에 나번도 맞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번은 맞는 개념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 보기는 지금 사형사상이 나와 있는데, 뭐 연속사상이 연속이 되고 계사상이 되고 지금 폐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 그래서 뭐 연속인지를 확인을 할 때 이제 여기도 그냥 보통 이상 공간, 여기도 이제 보통 이상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속을 확인할 때 여기 뭐 개구간 형태를 이제 역상을 이제 시키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얘를 이제 역상을 시키게 되면 어차피 앞에는 똑같이 쓰면 되고 뒤에는 전체를 쓰면 돼. 뒤에는 전체를 쓰면 돼. 뒤에는 뭐랑 관계없이 되니까 그냥 뒤에는 전체를 써서 그대로 쓰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 계집합 형태를 이제 두 개 곱한 꼴이 나오는데 저희가 사실 6장에 뭐 곱한 집합의 위상이 이제 정의가 나오긴 하지만 그냥 계집합끼리 곱한 게 자연스럽게 곱한 집합의 계집합으로 6장에서도 정의를 해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거 그냥 계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장에서 정의가 나오지만 계집합끼리 두 개 곱해진 형태 정의역에서 그대로 계집합. 그리고 사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직관적으로는 뭐 이런 집합인데 기저를 이렇게 뭐 열린 원판을 기저로 보든 뭐 열린 네모판을 기저로 보든 각각의 점들마다 얘를 넣는 게 가능해요. 여기 각각의 점들마다 얘를 넣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얘를 기저로 보든 얘를 기저로 보든 각각의 점들마다 이제 기저가 들어가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뭐 계집합이다. 뭐 그렇게 보셔도 괜찮고 뭐 6장에서 계집합끼리 곱한 형태를 계집합으로 또 정의를 할 거여서 그렇게 보셔도 돼. 어쨌든 뭐 자연스럽게 정의역의 계집합이 된다. 예. 그다음에 정의역의 기저를 뭐 이렇게 원판 모양을 이제 기저라고 뒀을 때 뭐 얘를 그대로 사용을 시키면 이게 구간꼴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사용을 시키면 그대로 이제 구간꼴이 나오게.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간꼴이 이제 상으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저를 보냈더니 보낸 결과가 이제 계집합이 된다. 그리고 사실 이제 폐사상이 아닌 거는 이제 뭐 기출 문제이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선상에 있는 저기 C라는 집합이 여기 X분의 선상에 있는 거를 지금 갖고 왔는데, 뭐 지금 여기 XY에 지금 양수음수 조건이 없으니까 사실 이거 두 개 다 있는 거를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사용을 시키면 0으로 대응하는 것만 없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0이 빠지는 집합이 이제 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의 폐포를 구하면 이제 0이 사실 들어갈 거니까 뭐 당연히 폐포하고 다른 집합이고 폐집합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폐집합인데 얘는 폐집합이 아니어서 그래서 C는 정의역에서 폐집합인데 보내고 났더니 폐집합이 아니어서 폐집합 중에 보낸 게 폐집합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폐사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형사상은 이렇게 폐사상이 지금 아닌 이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기출 문제인데 여기 폐집합을 확인하실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지금 C라는 집합이 요 선에 있는 애들이 C라는 집합이고, 밖에 있는 점을 이렇게 꺼내올 때마다 안 만나는 계집합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여기 C라는 집합에 밖에 있는 점을 꺼내올 때마다 C랑 만나지 않는 계집합이 존재한다. 밖에서 점을 누굴 찍고 시작을 해도 그 C랑 만나지 않는 계집합이 찾아진다. 그래서 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알트의 보통 이상 공간을 여기 원판 모양을 기저로 생각을 하든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기저로 생각하든 뭐 관계없이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기저로 생각하든 이걸 기저로 생각하든 사실 차이는 없고, 그래서 계사상을 확인할 때 뭐 볼을 보내면서 계사상을 확인하든 이렇게 네모판 모양을 보내면서 확인하든 관계없어요. 만약에 이걸 보낸다라고 하면 앞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뭐 여전히 뭐 계집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다음 기출 문제가 이제 사형사상에 대해서 이제 폐사상에 대해서 뭐 연속이 맞고
뭐 폐사상이 아닌 거를 확인하는 문제인데, 뭐 폐사상을 아닌 거 뭐 방금 전에도 확인했고, 이제 연속인 거, 이제 사용사상 연속인 거 뭐 조금 전에도 이제 확인을 했었던 내용. 뭐 여기는 이제 양수 조건만 있어서 이제 아까 이 부분 중에서 얘만 지금 F라고 둔 건데 뭐 확인하는 개념은 차이가 없어요. 뭐 얘만 두든 여기까지 두든 어차피 보내진 결과에 대해서 패치팝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F라고 두든 뭐 여기까지 있는 걸 F라고 두든 차이 없이 보내진 상황은 패치팝이 안 돼서 폐사상이 아니다. 예. 또 다음 성질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연속의 동치명제 중에서 페포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페포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이 성립하는 거랑 모든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랑 F가 연속인 거랑 이제 동치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포함이랑 반대쪽으로 되어 있는 포함, 이쪽이 더 큰 쪽으로 되어 있는 이 포함, 이거하고 폐사상하고 동치다. 예. 이건 연속하고 동치고 이거는 폐사상하고 동치다. 예. 어쨌든 이제 이쪽 포함을 보인다라는 상황이 페포는 이제 가장 작은 게 정의에 있어서 뭔가 페포가 이제 작다 쪽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른쪽의 집합이 포함하고 있다라는 내용하고 오른쪽의 집합이 폐집합이다라는 걸 보이면 포함하고 있는 폐집합 중에 하나다. 오른쪽 집합이 포함하고 있는 폐집합 중에 하나다를 보이면 그런 것 중에서는 페포가 가장 작아서 저렇게 된다. 그래서 포함관계 얘기하고 폐집합 얘기를 보이면 되는데 A하고 A 페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포함관계가 있고 페포가 이제 크고 그럼 보내고 나서도 당연히 이렇게 성립을 하니까 그대로 이 포함관계는 그냥 원래 페포에 대한 포함관계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일단 페포는 원래부터 폐집합이고 A번은 폐사상이 가정되어 있고 그래서 폐사상에다가 폐집합을 보냈으니까 그대로 폐집합이 된다. 그래서 포함관계도 보이고 얘가 폐집합인 것도 이제 보였으니까 이제 페포는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작으니까 이렇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방향 B에서 A쪽 방향을 보일 때 폐사상을 보이려면 시작을 폐집합을 꺼내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보냈더니 폐집합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시작은 이렇게 두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보이면 되고 이제 폐집합이랑 똑같은 명제로는 페포가 자기 자신이다. 역시 여기 폐집합이랑 똑같은 명제는 이제 페포가 이제 자기 자신이다. 근데 포함관계 중에서 페포 쪽이 큰 쪽으로 가는 거는 원래부터 갖고 있으니까 페포 쪽에 작은 쪽에 포함관계를 갖는 거 이걸 보이면은 뭐 그대로 이제 보낸 집합이 폐집합인 걸 보인 거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A를 보이기 위해서 폐집합을 꺼내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폐집합이니까 이제 페포가 이제 자기 자신이고 똑같은 집합이니까 보내고 나서도 이제 똑같은 집합이고 이제 B번에서 갖고 있던 이제 포함관계도 있으니까 이거랑 이걸 같이 모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포함관계 그대로 쓰고 이 등호관계 이제 그대로 쓰고 나면 결국은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 뭐 이걸 바로 보인 거고 반대쪽은 원래 돼서 그럼 이제 등호를 보인 거고 폐집합을 보인 거다. 그래서 A가 성립한다. 여기 아까도 이제 F에 대해서는 합집합만 일반적으로 등호를 쓸 수 있고 교집합이나 여집합은 이제 등호를 쓰는 게 일반적으로는 아니다. 뭐 말씀드리고 왔었는데 전단사 함수일 때는 그냥 다 등호로 쓸 수 있다. 전단사 함수일 때는 그냥 다 등호다. 그래서 전단사일 때는 이제 다 등호고 그래서 계사상, 폐사상, 연속 그 세 개는 이제 서로 이제 연관성이 없는데 그래서 계사상이면 폐사상인지 아닌지 뭐 확인할 수 없고 폐사상 얘기만 가지고 계사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뭐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성립하는 내용은 아닌데
전단사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게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는 명제가 아니고 전단사에서는 성립하는 명제고, 전단사에서 이게 성립하는 이유가 이 등호들을 쓸 수 있는 걸 이용해 보시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전단사는 얘네들을 등호로 쓸 수 있고, 그걸 이용해 보면 이 명제가 전단사에서는 성립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성질에 이제 여기 개사상하고 폐사상의 관계가 일반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전단사에서는 이제 동치예요. 얘가 되면 얘가 되고 얘가 되면 얘가 되는 동치 개념이 성립을 한다. 전단사에서는. 그리고 이제 역함수 전단사니까 이제 전단사 함수니까는 이제 역함수가 있을 텐데,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역함수는 얘가 정역이고 얘가 지금 공역이어서 역함수의 연속을 확인한다라는 거는 이 녀석의 공역인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확인하는 게 얘의 연속을 확인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일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애를 일로 갖고 오는 건 사실 F 입장에서는 개사상 얘기하고 완전히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제 F가 개사상일 때 확인하는 게 여기 있는 걔를 일로 보내서 확인하는 거고, 얘가 연속인지 확인하는 것도 여기 있는 걔를 일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거여서 10번하고 A번은 그냥 확인하는 대상 자체가 완전히 같고 명제 자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전단사가 아니면 역함수 자체도 이제 논할 수가 없고 당연히 이런 거 얘기를 당연히 못하는 거고, 전단사일 때는 역함수가 있고 그 경우는 10번하고 A번 자체가 그냥 같은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사상, 폐사상이 이제 사실 동치인 상황을 전단사에서 확인하실 때, 그래서 뭐 개사상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폐사상인 거를 보일 때, 뭐 폐집합을 꺼내놓고 시작을 하고, 그럼 여집합을 시키면 그대로 이제 개집합이 되고, 그럼 이제 개사상이니까 개집합을 보냈더니 역시 개집합이 되고, 전단사이니까 여집합을 보내나 보내고 여집합을 하나 다 등호고, 그리고 얘가 개집합이니까, 얘가 결국 개집합이니까 똑같으니까 얘도 개집합이고, 여집합을 시킨 게 개집합이니까 여집합하기 전에 얘가 그대로 폐집합이, 결국 이런 등호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A번에서 B번이 자연스럽게 확인이 되고, B번에서 A번 가는 것 똑같은 논리를 쓰시면 되겠죠. 어차피 여집합에 대한 등호를 쓰면 되니까 A에서 B로 가는 것도 B에서 A로 가는 것도 여집합이 등호로 써지다 보니까 그대로 확인이 바로 가능해요. 뭐 여기는 이제 B에서 C도 이제 뭐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B가 아까 폐사상이었고 C가 아까 역함수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C가 이제 이 역함수의 연속이 아까 10번 명제였고, 결국 이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계집합, 얘 연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계집합을 꺼내서 일로 보내는 걸 확인해야 돼. 그래서 지금 X가 이제 역함수 입장에서는 공역이고, 그래서 이제 공역에 있는 계집합을 이제 꺼내고 시작을 했고, 뭐 계집합을 여집합하면 결국은 폐집합이고, B번이 지금 폐사상 가정이니까 이제 보내고 나면 그대로 이제 폐집합이 되고, 역시 전단사에서는 다 등호로 쓸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얘가 이제 폐집합이고, 결국은 여집합이 폐집합이니까 얘 자체가 이제 개집합이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G를 꺼내서 뭐 이쪽으로 갖고 오면 그대로 개집합이 된다. 그게 역함수 입장에서는 결국은 뭐 역상을 시킨 거랑 같은 것. 그래서 뭐 이게 그대로 같은 거고, 그대로 역함수 연속을 그대로 확인한 상황이다. 뭐 사실 증명을 적고는 있지만 그냥 증명을 적기 전에도 역함수 연속을 확인하는 게 X에 있는 애를 Y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거고, 사실 개사상 자체도 여기 있는 애를 일로 갖고 와서 확인하는 거여서 얘의 연속과 얘의 개사상은 전단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말 자체가 같은 명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번에서 A번도 확인하고 있는데 그냥 말 자체가 같은 명제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 내용은 이제 전단사에서는 개사상, 폐사상 같은 말이고 역함수 연속도 이제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다음 위상동형의 이제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제 함수 f가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전단사이고 연속이고 역함수도 연속인, 그래서 전단사 함수 f, f역함수 둘 다 연속인 요상항이 성립하는 걸 이제 위상동형 사상이라고 정의한다. 조금 전에 이제 정리로 있었는데 이제 역함수가 연속인 거랑 전단사니까 f가 개사상인 거랑 f가 폐사상인 거랑 10번은 또 동치야. 그리고 이제 두 위상 공간 사이에 어떤 위상 동형 사상이 존재하면 두 위상 공간을 위상 동형이라고 하고 뭐 이런 표기를 쓰기로 한다. 그리고 F가 위상 동형 사상이면 역함수도 이제 위상 동형 사상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위상 동형끼리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걸로 이제 관계를 정의하게 되면 이제 동치 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뭐 자기 자신끼리는 위상 동형이고 x랑 y랑 동형이면 뭐 y랑 x랑도 동형이고 xy 동형, yz가 동형이면 뭐 xz도 동형이 된다. 뭐 동치 관계 성립을 한다. 예. 예, 뭐 다음 명제 보시면 이제 위상 동형 사상, 그다음에 연속이고 열린 사상 명제가 써져 있는데 F가 열린 사상인 게 역함수가 연속인 거랑 역시 동치니까 비번 명제는 연속이고 역함수도 연속이다. 예, 뭐 전단사 가정은 이제 전체 가정에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역함수의 연속 얘기를 대신해서 F의 개사상 얘기로 써져 있거나 뭐 F의 폐사상 얘기로 써져 있거나 여전히 동치다. 예. 그리고 이제 연속에 대해서 요포함 관계랑 이제 동치고 폐사상에 대해서 이 반대쪽 포함이랑 또 동치니까 연속에 대해서를 이렇게 바꾸고 폐사상에 대해서를 이렇게 바꾸면 역시 이거 두 개 다 성립하는 거랑 10원이랑도 동치고 이게 두 개 다 성립하는 것도 등호니까 페포를 보낸 거랑 보낸 거의 페포가 모든 A에 대해서 등호로 성립하는 것도 이제 위상동형 사상에 대해서 동치 명제다. 예. 예, 그래서 뭐 A, B, C, D 다 동치가 된다. 예. 그냥 보기 간단한 걸 보시면 이제 세삼집합에 타우1 위상하고 이제 타우2 위상이 있는데 여기 그냥 원소들 간에 여기에 뭐 B하고 C를 대응을 주고 C는 B로 뭐 B는 C로 B하고 C 간에 이제 대응을 주고 그래서 C하고 B를 이제 대응을 주고 뭐 나머지는 뭐 그대로 썼을 때 이렇게 정의하면 뭐 위상동형 정의를 이제 자연스럽게 만족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두 위상 공간은 뭐 정확하게 위상동형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사실 위상동형은 아까 정의가 이제 전단사하고 F의 연속과 F의 역함수 연속이 이제 정의 안에 있었는데 사실 전단사라는 내용은 점과 점끼리가 이제 하나씩 대응이 있는 거로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 F하고 F의 역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는 결국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가 서로 계집합끼리가 대응이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점끼리도 하나씩 대응이 다 있고 계집합끼리도 하나씩 다 대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위상동형 사상의 정의인 걸로 보시면 되고 결국 위상공간은 계집합을 통해서 뭔가 다 정의가 되는데 계집합끼리도 완전히 대응 관계가 하나씩 있을 때 두 위상공간을 이제 동형으로 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지금처럼 뭔가 두 점짜리 뭐 한 점짜리끼리 정확하게 계집합 모양이 일치하는 저 위상공간 둘이 위상적으로 동형이 맞다. 예.
예, 그리고 뭐 기출 문제를 하나 보시면 이제 뭐 위상동형에 이제 정의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위상동형 정의는 저희가 사실 보고 왔었고 이제 가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4점 집합이 x란 집합이고 이제 이렇게 계집합 4개를 갖고 있는 위상 공간에 대해서 x에서 x 쪽으로 가는 위상동형이 총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지금 가로 2번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위상동형이다라는 상황은 계집합끼리도 대응이 딱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집합이 총 4개가 있는 위상 공간인데 이 4개의 계집합들끼리도 정확하게 대응이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런데 또 점들끼리도 하나씩 대응이 있어야 되니까 계집합 안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랑 뭐 여긴 없지만 이제 3개인 거랑 2개인 거랑을 또 대응이 일어나는 건 또 안 돼요. 2개가 있는 건 2개가 있는 거랑 3개가 있는 건 3개가 있는 거랑 4개가 있는 건 4개가 있는 거랑 대응이 돼야 돼. 그럼 물론 공집합은 공집합이랑 전체는 전체랑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여기 이제 2개짜리들끼리밖에 없으니까 뭐 이렇게 1차처럼 대응하는 것도 가능하고 x차처럼 대응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세는 게 지금 가로 2번의 질문이고 뭐 세는 건 똑같아요. 이제 여기 1차처럼 대응하는 게 저기 1번에 나와 있고 여기 x차처럼 대응하는 게 지금 2번에 나와 있는데 뭐 1차처럼 대응한다라고 하면 AB하고 AB 쪽으로 이제 전단사 대응이 일어나는 거 2개가 있고 CD에서 CD 쪽으로 전단사 대응이 일어나는 것도 2개가 있어서 2개니까 총 4개가 있고 근데 X자처럼 대응하는 것도 뭐 개수는 똑같이 2개여서 총 4개고 4개여서 뭐 총 8개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전단사 함수 여기 위상동형 사상의 개수를 묻고 있는 게 가로 2번인데 계집합들끼리의 대응이 역시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점들끼리도 전단사 대응이 있어야 돼서 2개는 2개끼리, 3개는 3개끼리, 뭐 4개는 4개끼리 그런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걸 고려해서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기출문제처럼 뭐 개수를 묻고 있는 이제 과제가 있는데 여기 뭐 기저가 주어져 있고 뭐 위상 공간끼리에 대해서 위상 동형은 몇 개가 있는지 뭐 그걸 확인해라 라는 과제고 역시 뭐 다음 주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는 지금 실수집합하고 유리수집합의 동형 얘기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어차피 점끼리 일단 1대1 대응이 있으려면 이제 원소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가산 비가산의 그 농도 자체도 물론 같아야 전단사 대응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비가산 집합이고 얘는 가산 집합이니까 사실 점끼리에 대한 전단사 대응 자체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상동형 사상이 존재하려면 기본적으로 전단사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가산 비가산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단사 대응 자체가 없고 위상동형 사상 자체도 없다. 그 다음에 뭐 보통 이상 공간에서 여기 뭐 개구간꼴끼리 그대로 이제 동형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개구간들끼리 뭐 위상동형 사상을 정의하려면 그냥 뭐 끝점끼리 대응을 맞춰주는 그냥 1차 함수를 정의해도 이제 충분하죠. 그래서 뭐 구간꼴끼리에 대해서 위상동형 사상을 만족하는 걸 찾으려면 뭐 이런 1차 함수나 이렇게 가는 1차 함수를 그냥 정의를 하면 뭐 바로 위상동형 사상의 역할을 하게 돼. 그래서 뭐 2는 3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뭐 2는 3으로 대응하고 6은 11쪽으로 대응하게 그런 1차 함수를 그냥 그대로 정의를 하면 저 1차 함수가 자연스럽게 이제 위상동형의 사상 정의를 만족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런 1차 함수가 존재하고 구간들끼리 이런 구간들끼리 항상 위상동형이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하고 필수 전체 집합하고도 이런 형태의 위상동형 사상이 존재해서 역시 동형 개념이 성립한다. 뭐 탄젠트 함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유리함수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위상동형 사상의 정의를 만족한다.
결국은 얘는 뭐 유계계 구간 AB를 누굴 써도 역시 동형이니까 결국은 유계 구간 AB하고 뭐 실수 전체 집합하고 위상적으로 항상 동형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로 1, 2번을 모으면 뭐 일반적으로 유계 구간 하나 누굴 갖고 와도 실수 전체 집합하고 이제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예. 이제 점을 하나 곱한 거랑 점이 안 곱해진 것도 자연스럽게 유상동형이 성립을 한다.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일로 보내기를 뭐 그대로 얘를 그대로 써주기만 하면 뭐 자연스럽게 유상동형의 역할이 되고 그대로 위상적으로 동형이다. 예. 예, 그리고 뭐 중심이 A고 반지름이 2인 보라고 중심의 B고 이제 반지름이 3인 보라고 뭐 중심의 위치가 뭐 다르고 반지름의 길이가 다르더라도 그냥 볼 길이는 그냥 다 동형이다. 예. 그래서 이제 볼들끼리의 대응을 뭐 이런 대응을 주면 이제 동형 개념을 확인하는 게 된다. 예. 그래서 볼의 중심이 누군지 반지름이 얼마인지랑 관계없이 다 동형이다. 예. 그다음에 볼과 이제 전체 집합하고도 이제 동형이다. 그래서 2차원에서 직관적으로는 뭐 이 정도의 볼과 이제 R2 평면 전체하고도 이제 동형이다라는 상황이고, 뭐 함수가 이제 식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이제 직관적으로는 얘를 그냥 조금씩 잡아 늘려서 전체 집합이 되는 상황이 가능해서 뭐 얘를 동형이다, 전체 집합하고 동형이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원하고 타원하고도 이제 유상적으로 동형이다요. 이렇게 타원도 이제 조금씩 적당히 잡아 늘리면 원의 모양으로 바뀌는 게 가능한데, 뭐 직관적으로는 그런 입장에서 뭐 이걸 이제 동형이다, 또 그렇게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시면 돼. 지금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